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컨벤션 센터 과잉 공급 우려가 나올 만큼 자치단체에서 전시 컨벤션 산업에 관심이 높은데요. 경쟁은 심해지는데 이 마이스 산업, 경남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한계와 과제를 손원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의 전시실은 7,800제곱미터, 증축하면 9,400제곱미터로 늘지만 10,000제곱미터가 되지 않아 여전히 큰 행사 유치에는 불리합니다. 10,000스퀘어미터가 사실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산업 전시회를 할 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는 그런 전시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어떤 규모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난제는 숙박시설입니다. 인근 김해를 합쳐도 2,000객실 정도, 수천 명이 머무는 대규모 행사 유치에 걸림돌입니다. 모텔을 호텔급으로 개선하는 사업은 올 들어 창원시가 지원을 시작했는데 70여 객실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시도와 경쟁해 국내외 각종 행사를 가져오기 위한 자치단체의 능력과 의지입니다. 국제 행사 유치를 전담하는 전문 조직의 직원은 경남에 5명, 대구와 부산, 광주가 12에서 13명인 것에 비해 절반도 안 됩니다. 유치 마케팅 등 사업비도 경남이 적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계 조선 등 산업 기반이 좋은 경남이 기업 자체 행사에 안주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콘서트나 판매장 같은 단기 행사가 아니라 행사 유치에도 투자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접근을 주문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국제 행사라든지 전시 같은 부분에 수요를 확인하고 저기 유치함으로써 수요와 더불어 공급을 맞춰 나가는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역 산업 발전을 관광과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는 마이스 산업. 경남만의 육성 방안을 마련해 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올여름 녹조 등으로 낙동강 수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염된 물에서만 사는 실지렁이가 낙동강에서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는 4대강 보로 막힌 낙동강이 점점 썩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성보가 있는 낙동강 중유 지역입니다. 강바닥을 삽으로 떠내자 악취를 풍기는 시커먼 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흙을 걷어내니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꿈틀거립니다. 쉬운 말로 시궁창, 예전에 수채라 하는데 이런 데 사는 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질이 안 좋은데 사는 지표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4급수의 경우 약품 처리를 한 뒤에 공업용 수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수돗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큰빛 이끼벌레에 이어 이렇게 오염된 물에서만 사는 실지렁이까지 발견되면서 식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그러나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가동해 식수로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돗물은 안심하고 안전한 수준으로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조류 독소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조류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는 수돗물 정화에 투입되는 염소량이 많아질 경우 트리할로메탄 등의 발암 물질이 증가해 수돗물도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심각한 녹조에 이어 수질오염 지표생물까지 발견되면서 낙동강 수질 안전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진주시 대곡면의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투산 6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는 진압됐지만 각종 폐기물 더미로 인해 완전 진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 내 창업 동아리 수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스펙 쌓기보다는 창업을 통해 최악의 취업난을 돌파하려는 대학생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선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발생되는 열을 줄이기 위해 VR 기계에 쿨링 팬을 장착했습니다. 이 아이템은 최근 일본 후쿠오카 대학에서 열린 아이디어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창업 동아리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2년 사이 17건의 특허까지 출원했습니다.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걸 하면 되게 좋겠다 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모습들이
그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보이니까 팀장으로서 되게 기분 좋고. QR코드보다 쉽고 빠르게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결국 창업까지 성공한 대학생들.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CEO의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확보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런 사용자들을 토대로 2차적으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서 매출을 발생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 내 창업 동아리 수는 모두 370여 개.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창업에 성공한 대학 기업도 30여 곳에 달합니다. 취업난으로 스펙을 쌓기보다는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늘면서 인기 창업 동아리의 경우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합니다. 종이 스펙만 가지고 뭔가를 취업에만 이렇게 열중을 하던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향상이 돼서 조직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고, 지역 대학들도 창업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창업 대체 학점제와 창업 공간 확충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주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원 투표 청구를 위한 보정서명부의 열람과 이의 신청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보정서명부에 대한 도민 열람과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13일부터 2주 동안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홍 지사의 주민소원 투표 발의 여부는 오는 26일 경남선관위 위원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시모노세키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이 재현된 소식과 이와쿠니 미군 기지에서 군용기 이착륙 소음 측정이 이뤄진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보 아나운서입니다. 조선통신사 행렬이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시모노세키시 중심부를 행진했습니다. 행렬이 통과할 때마다 거리로 나온 인파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일본 무로마치 시대부터 에도 시대에 걸쳐 조선 왕조가 일본에 파견한 조선통신사 행렬이 재현됐습니다. 한국어を勉強してるので毎年参加してるんですけど、今年は念願のこの衣装で。韓国の良さも本当わかりますよね。だからぜひ行ってみたいですよね。 조선통신사는 일본 막부와 일왕을 방문하는 길에 시모노세키시를 거쳐간 기록이 있어 매년 재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에 있는 공군 기지입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에 실리는 EA-18 전자전기 한 기가 기지 상공을 선회하며 접근합니다. EA-18은 활주로에 닿았다가 다시 날아오르는 기동을 2차례 보였습니다. 활주로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는 이와쿠니 시장이 직접 참관하는 가운데 EA-18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합니다. 소음 측정 결과 EA-18이 내는 소음은 이와쿠니 기지의 다른 군용기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騒音のですね影響に不安があると、そういった行為にお答えするために要望してまいりました。その中での今回の試験飛行でありましたので、一定の評価効果は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し、また意義も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주일 미군은 내년 가나가와현 아치기 기지에 있는 함재기 부대를 이와쿠니 기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지난 금요일을 시작으로 벌써 나흘째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태풍 남태운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강수 시간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먼저 남해안의 경우 오전과 오후 모두 비가 내리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을 동반해 다소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태풍에서 약화된 열대 저압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동쪽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23도, 함안은 2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밀양 28도, 김해 29도, 창원은 27도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돌풍을 동반해 다소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 낮더위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거창 28도, 진주와 합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다소 더운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도성읍 서외리 일원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진주의 원예 전문 수출단지 14곳 전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사천시는 상습 침수 위협이 있는 예동지구 재해위험 개선 사업을 국비 등 64억 원을 들여 본격 시작합니다. 하만 승마공원은 추석 연휴 동안 승마와 당나귀 마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창원시가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2일 창원시청에서 첨단산업육성위원회 발표식을 열고 재료연구소 이정환 부소장을 위원장에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첨단산업육성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와 연구원 등 22명으로 구성돼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육성과제 선택 등의 자문을 합니다. 경상남도가 축산물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할 때 경남도민이나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도록 한 경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조례가 추진됩니다. 경남도의회 양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에도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의 비제조업 경기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8월 경남 지역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비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53으로 지난 7월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54로 7월과 같았지만 수출 기업은 11포인트 하락했고 내수 기업은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